아무튼 그렇게 해서 고소고발을 당했는데 그 전에 또 아까 다른 팟캐스트도 말씀하셨지만 좀 더 큰 무대에 나가서 한길순, 신비가 김상호 씨가 여러분들을 막 이렇게 흉을 보지 않았나요? 아, 우리의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빠질래야 빠질 수 없는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다스베이다에 나가서 잠깐 보시죠. 순수하게 걱정이 되거나 궁금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그 이전에 이런 시민단체들을 박살내고 와해시켰던 것처럼 일부러 회원으로 들어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때다 하고 나오는 사람들 있어요. 특정 정치 세력들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넘겨서 설명을 못 드렸는데. 안 해도 돼. 그거 안 하셔도 돼. 중요한 거는 본인도 빨리 고발해서 변호사한테 맡기고 그냥 돌아와요. 그래도 돼. 자, 이렇게 큰 스피커가 나가서 마치 억울하다라고 본인 억울할 수 있죠.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여러분들을 다 이제 고소한 겁니다. 여러분만 고소당한 게 아니고 저도 고소를 당했고요. 이 사태, 시민의논 사태를 방송했던 몇몇 팟캐스트 하시는 분들도 고소를 당했어요. 네. 자, 고소당한 우리들 어떻게 됐죠? 실제로 8명은 전부 무혐의가 나온 무혐의, 겁니다. 혐의 없음. 혐의 없음. 그중에 한 분만 일부 죄가 있음. 그분은 왜 일부 어떤 죄가 있었어요? 욕을 했다는 욕을 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고소한 거는 허위사실 유포 뭐 이런 거 아니었나요? 그렇죠. 명예훼손, 허위사실 정보통신법 위반. 그러니까 뭐 굉장히 무시무시한 거 걸었는데 전부 무혐의가 났고 그중에 방송을 하다가 자기 화를 못 이겨서 욕을 하신 분, 욕을 하지 말라고 했거든 내가 분명히. 욕한 사람만 뭐 모욕죄였나요? 모욕죄. 그거는 그냥 욕하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벌금 얼마 맞았죠? 150만 원. 150만 원. 아이고 아까워라. 이제 그 정도. 그러니까 신비가 주장한 저건 다 새빨간 거짓말이야. 거짓말을 퍼나르고 나를 음해하게 퍼뜨렸어라고 했던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는 혐의 없음으로 종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앞서 말씀드렸듯 시민회는 후원금으로 계속 법률 비용이 나가고 있고요. 유사 언론인이라고 저는 이야기하는 김어준이 논리는 원래 저렇게 조직을 와해시키기 위해서 어떤 선의의 조직 혹은 선의의 단체에 침투해서 조직을 와해시키려고 하는 세력이 늘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솔직히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흑역사들일 텐데 여러분 다 김어준 좋아했잖아요. 네, 좋아했죠. 저희 방송 나올 때까지만 해도 모든 분들이 그래도 설마 김어준은 다 이랬어요 나한테. 그래서 그때 저는 이미 탈출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저도 예전에 엄청 좋아했거든요 김어준 씨를. 그래서 그거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 방송을 보고 전부 탈출을 하신 거잖아요. 우리를 작전 세력으로 만드는 걸 보고. 여러분 조직 와해를 위해서 시민의 눈에 잠입하셨습니까? 나중에 이제 이 방송을 들어보시고 이제 다스베이다 35화를 보시면 정말 나갔어요, 웃기실 것 같은데 이미 나갔어요. 다 보시면 정말 재밌을 것 같은데 김어준 씨가 되게 초반부터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거 너무 뻔한 패턴이야. 이렇게 얘네들 원래 이렇게 자주 해. 정치 세력이 붙어서 이렇게 단체를 하나 와해시키려고 들어가 막 잠입해 막 몇 년간 있어. 갑자기 근데 몇 년간 있어. 빵 하고 회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뭐 이렇게 뭐 우리가 마치 삼성 알바라서 돈을 받고 몇 년간 잠입해 있다가 하는 것처럼 얘기를 혹은 하지만 토착 외국어나 삼성. 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 아까 백총재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보 쪽에서 지금 뭐 좀 SNS 좀 한다 뭐 이런 사람들 중에 김어준 씨 안 좋아하는 사람 없을 거거든요. 초반에는. 그렇죠. 한때 김어준을 거치지 않고 여기 온 사람 없을 거거든요. 대부분. 네, 그래서 다들 저희가 다 김어준 너무 좋아했고 그랬는데 그 다스베이다를 저희가 딱 보고 너무나도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우리의 김어준이. 사실 저희는 다 김어준이 파파이스에서 야 시민회는 들어가 해서 네 하고 들어온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김어준이 우리를 저렇게 정치 세력이라고 단언하고 작전 세력이라고 단언하고 막 야 다 고소해. 다 걸어버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같은 패턴이야라고 얘기한 게 너무 같은 패턴 아니에요? 그렇죠. 기시감이 지금 이제 요즘 많은 분들은 기시감을 느끼실 텐데 많이 들어본 이야기, 계속해서 듣고 있는 이야기 혹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 들어야 될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네, 김어준의 패턴이죠. 그래서 저희가 변호사 없이 저희끼리 고발장을 쓰다 보니까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겠고 한 번도 안 써봤고 잘 몰라서 사실은 엄두를 잘 못 내고 이렇게 좀 작성하다 말아놓고 있었는데 이 다스베이더 영상을 보고 우리가 모두가 분개를 한 거예요. 전투력이 엄청 상승했죠. 그래서 다 완전 분기 탱천해서 다 모여서 고발장을 마무리 짓고 그러고 나서 한 달이 채 안 됐을 때 고발을 이제 신비를 고발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고발 안 했었다가 기소가 됐습니까? 네, 기소됐습니다. 재판을 받고 있겠네요. 네, 재판 받고 있고요. 어떤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까?
실제로 지금 받고 있는 혐의는 기부금품법 모집 위반 혐의입니다. 기부금품법 이것도 기시감이 확 드네요. 네. 그럼 검찰은 어쨌든 이거 사건 되네 해서 기소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재판 가보자라고. 네. 이게 허무맹랑한 여러분들의 고소 고발이 허무맹랑한 거였으면 이제 불기소됐을 텐데 그렇죠. 기소가 돼서 재판을 했습니다. 재판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원래는 지난달에 선고 기일이었는데요. 1차 선고, 1심 선고 기일이었는데 선고 기일이라 하면 땅땅땅하고 판사가 때린다는 거죠. 네. 검찰이 벌금 300만 원으로 구형합니다. 라고 신비를? 했었고 신비 김상호를. 기시감. 근데 이제 그 기부금품법 등록 및 위반을 보면 500만 원까지 선고할 수 있어요. 근데 그래 뭐 초범이고 우리 맨날 법 너무 굉장히 물러봤잖아요. 센 거예요. 300 벌금 100만 300이면. 원도 아니고 300만 원이 굉장히 센 거예요. 그래서 나름 좋아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판사가 땅땅땅 할 것만 남았어요. 그 전날에 갑자기 재판이 미뤄지는 거예요. 왜죠? 왜죠? 그래서 저희도 확인을 막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판사가 임의로 갑자기 선고를 할 것만 남았는데 옮겼다는 거예요. 재판을. 옮겼다 하면 다음 달로 연장했다. 미뤘다. 언제 연기가 됐습니까? 5월 20일에서 6월 10일. 그러니까 6월 사실 10일이면 내일이에요. 그러네. 녹화일 기준으로 오늘이 지금 6월 9일이거든요. 이 방송 언제 나가죠, PD님? 어쨌든 지금 6월 9일인데 원래는 6월 10일 날 땅땅땅 내일 아침 하는 거죠. 하는 거였죠. 그럼 내일 땅땅땅 합니까? 근데 또 미뤄졌어요. 이게 2차로 또 미뤄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김상호가 밀어주세요 한 거죠. 거기 변호인이 중에 한 명이 이번에 당선돼서 국회의원 된 사람도 있고 그 유명하신 남양주 병 김용민 변호사가 김용민 변호사죠. 여러분들하고 저 고소했을 때도 담당 변호사였죠. 똑같이 김용민 네, 변호사가 그렇죠. 시민의 눈으로부터 월 55만 원씩 받으면서 또 착수금도 받고 이렇게 해서 지금 총 그 시민의 눈에서 법정 소요비로만 2,300만 원 정도를 지출했어요. 시민의 눈 후원자들이 낸 돈 중에 2,300만 원 정도가 이나, 네. 변호사 비용으로 쓰였는데 네, 변호도 쓰이고 뭐 약간 서류 준비하고 뭐 이런 거 다 일체 법정 비용 일체. 그렇답니다. 지금도 후원하시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이 그렇게 쓰이고 있다고 모르셨죠? 합니다. 네, 그렇게 쓰이고 자,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변호인 측 요청해서 또 미뤄졌어요. 언제로 미뤄졌습니까? 7월 15일 네. 수요일 또 한 11시. 달이 미뤄진 거네요. 또 기다려야 돼.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또 7월 달까지 기다려야 되네요. 근데 이게 1심이잖아요. 네. 뭐 재심 혹은 3심까지 갈 확률은 없습니까? 신비 입장에서는 있죠. 만약에 뭐 땅땅땅을 맞았는데 벌금을 맞는다거나 혹은 뭐 집행유예지만 징역형을 맞으면 항소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항소를 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자기 돈이 아니잖아요. 이 후원금으로 지금 변호사 비용을 대고 있는데 그러네. 자기 돈이 아니니까 너무나 쉽게 항소도 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대법원- 건 추론입니다. 그렇죠. 지봉규 씨는 있을 어떻게 거다. 생각하세요? 저는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자기한테 불리한 예를 들어 뭐 벌금이 그대로 300이 나온다거나 네, 저는 김상호 씨가 벌금 300 구형이 아니라 선고를 맞으면 모르겠어요. 오히려 좋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유죄인데? 뭐 유죄긴 하나 뭐 사실 뭐 여러 건 중에 딱 모집 위반만 걸렸고 또 검사가 구형도 300만 원을 했고 약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시민의 눈은 그래서 없어진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전히 후원금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얼마씩 들어오는지는 모르시죠? 약 월 2천만 원, 지금도? 2,200만 원씩 꾸준히 들어오고 있어요. 네, 지금도. 그건 이제는 공개해요? 이제는 그 정도는 공개해요. 네. 예전엔 근데 이제 그것도 안 했는데. 네, 근데 어디다 썼는지 정확하게 안 밝힐 뿐 그냥 뭉뚱그려서. 네. 아직도 안 밝혀요? 뭐 인건비로 얼마 들었습니다. 뭐 임대료로 얼마 들였습니다. 이렇게는 나오는데 그래서 그 임대료 말고 뭐 사업비로 얼마 지출했습니다라고 뭉뚱그려서 나오는데 그럼 어떤 사업 했는데는 저희가 모르는 거죠. 집회하는데도 돈 내고 그러지 않나요? 시민회는? 어떤 집회요? 무슨 집회? 사법적폐 청산 추진단인가 해서 시민의 눈 명의로 거기다 이제 후원도 하는 거예요? 네, 뭐 초기 자본 100만 원을 시민의 눈에서 냈다고 어디서 글을 본 기억이 나네요. 이것도 매우 정의연스럽네요. 돈 받아서 다른 단체 주는 자, 거.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진행 상황인 겁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이제 가볍게 재밌는 얘기를 좀 몇 개 하려고 하는데 예전에 이제 방송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여러분들하고 방송하면서 화도 나고 막 억울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했는데 웃겼던 부분이 몇 개가 있어요. 부정선거를 감시한다라고 만든 단체잖아요. 벌써 웃어. 뭔 줄 알고요. 대충 알겠죠. 우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선거 시스템을 우리가 개혁해야 한다, 혹은 투명하게 해야 한다라고 해서 만든 단체잖아요. 네. 근데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시민의 눈 안에서도 선거를 한다면서요. 회장 뽑는, 회장 아니고 뭐라고 한다고? 대표? 네. 대표는 이제 선거를 뽑네. 그래도 굉장히 민주적인 것 같아요. 네, 그 그렇죠. 선거는 굉장히 민주적인 시스템 혹은 최첨단 시스템 혹은 투명한 시스템으로 운영이 됩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어떻게 왜 아니냐면 네네. 저희가 그 방송에 나와서 그 고백 프로젝트 1편에 나와서 제가 고소당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서 제가 소명도 한 부분인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셨죠? 근데 허위 무혐의. 사실 유포에 의한. 네, 그래서 다시 허위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리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무혐의 받았습니다, 여러분. 무혐의 받았습니다. 5만 4천 명의 회원이 있는데 그러면 선거인 수, 선거인명부에 적혀야 되는 수도 똑같아야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상식이죠. 근데 그걸 못한다. 할수 그러면 없다. 대의원제를 하는 것도 뭐 고려해 볼 수 민주주의 하나의 있겠지만 방법이다. 근데 이게 전체를 하겠다고 합니다. 처음에. 근데 실제로 이걸 투표한 사람 선거인명부 수는 1,400여 명이에요. 5만 4천 명 중에 1,400명이면 네. 몇 프로야? 한 2% 정도 되네. 미국식이네요. 근데 그러네. 여기에서 저희가 제명을 당하고 이러면서도 주장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선거는 정말 깔끔하게 치르자. 선거만큼은 짠 건 다 필요 없다. 왜냐면 우리가 그런 단체니까. 돈 뭐 이런 것 뭐 실제로 그렇게 막 무슨 뭐 우리가 슈킹했다 뭐 그렇게 얘기한 적이 3억을 없어요. 가져갔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투명하게 공개해달라고 하는 거고 그건 그거고 우리 이 혼란을 틈타서 이거 선거 우스갯거리 되면 정말 우리 너무 내가 창피할 것 같고 우리 단체 존립도 문제 있을 것 같은데 좀 잘 치르자. 좀 시간을 좀 연장해서라도 회원이 누구가 회원인지 뭐 회원 번호라도 좀 부여하고 해보자 했는데 회원 수는 있고 그냥 뭐 발송해서 참여하는 사람만 한다라고 하고 강행했어요 실제로. 근데 그 우리가 고소를 당했잖아요. 제가 고소당한 내용 중에 우리가 고발한 내용 중에 그 검찰에서 뭐 나온 문서나 이런 거에 보면요. 김상호 측 변호인이 이런 얘기를 써놨어요. 회원 명부나 재정 관리, 회계 관리는 김상호 씨가 총괄 담당을 했다라고 써놨거든요. 근데 본인들이 이 우리가 기부금 품법 모집 위반에 대한 300만 원 이거에 대한 고발을 한 거에 무혐의, 무죄 어떤 말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원 명부가 없어져서 라는 말을 해요. 결국은 회원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원 명부가 없는데 어떻게 회원들하고 투표를 하지? 자기가 분실한 거 아닙니까? 누가 삭제를 했든 어찌 됐든 그럼 다시 정확하게 선거 인명부를 정확히 만들어야 되는데 정확히 안 만들고 급하다 얼렁뚱땅 해버리는 거죠. 저는 그게 너무 진짜 한이에요. 좋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 이제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럼 선거는 자신들의 주장처럼 깨끗하게 어떻게 일단 선거 방식이 궁금해요. 다 모여서 강당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투표함에 기표를 해서 투표를 합니까? 그건 아니고요.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 같고요. 중앙선거 잠깐만 미안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못 믿어서 만들어진 단체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그런 문제를 많이 제기했고 심지어는 제가 통화해봤을 때는 재밌네. 750원을 건당 낸다라고도 하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비용을 내야죠. 중앙선관위원회. 그러니까 웃긴 게 우리가 직접 가서 주민등록증을 검사하고 이거 시스템에서 체크해서 이 사람 투표했음 체크해서 우리가 직접 종이를 찢어서 한 투표는 못 믿겠다고 나온 단체가 국가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모바일 투표 시스템을 우와. 돈 주고 빌려서 우와. 건당 750원? 네, 돈 주고 빌려서 이거는 사실 저희가 국가적으로 검증해보지도 않은 투표 시스템인데 처음 들어봤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도 처음 들어봤는데. K보트인가 뭔가 아무튼 뭐 그런 거 있습니다. 또 K보트. 네. 그래서 지금의 대표자가 탄생을 한 거죠. 그렇죠. 저 1,400명이 투표를 다 했어요? 온라인으로? 1,400명은 했죠. 네. 오프라인 투표는 안 했어요? 선거는? 뭐라고? 두세 명 정도 네. 참여한 걸로 나왔는데요. 네. 심지어는 시민의 눈 선관위에서 시민의 눈에서 자기네들 선거를 하는 관리위원회에서 찬성인지 반대인지를 공개를 해버렸어요. 그게 뭔 소리예요?
찬반 투표인데 왜 찬반 투표예요? 한 명만 있었거든요. 후보자가 달랑 한 명이었어요? 네. 근데 이게 찬반을 공개를 했는데 다 찬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 투표가 아니게 돼 버린 거죠. 아, 그러네. 왜냐하면 누가 왔는지 알기 때문에. 그러네. 이것도 되게 웃겨졌고. 오케이, 이건 범죄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는지를 저는 재밌는 에피소드라고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참 쓸데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개방적이네요. 중요한 거 공개 안 하고. 정말 더 웃긴 거는 선거인명부에 들어가지 않아야 될 사람도 들어갔고 심지어는 자신들이 제명시킨 사람도 투표를 했고. 그러니까 어쨌든 저 5만 명 중에 1,400명이 투표한 것도 문제인데 저 1,400명이라는 숫자도 완벽한 회원, 그러니까 투표권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 아니란 소리예요. 네, 그렇죠. 재밌네요. 이걸로 이제 지봉규 씨가 그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로 걸린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무혐의 났죠? 그렇죠. 좋습니다.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아까 우리 방송 초반에 지봉규님이 뭐 시민의 발도 있고, 시민의 눈도 있고, 시민의 날개, 야 뭐 다 있네. 시민의 심장도 있어요? 심장은 시민의 손가락은 있어요? 심장은 죽은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시민의 엉덩이 이런 건 없을 건데 어쨌든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뭐 이것들이 다 독립적인 단체인 거예요? 아니면 뭐 상위 단체가 있는 거예요? 저희는 상위 단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가봤더니 자신들은 상위 단체가 아니라 그냥 뭐 팟빵이다 그러면 뭐 팟빵 스튜디오는 그냥 플랫폼을 빌려주는 거고 A라는 뭐 팟캐스트가 와서 방송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리를 빌려준다. 심지어는 운동장일 뿐이다라는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단체가 그런 말을 하던가요? 시민의 날개. 시민의 날개 많이 들어본 단체인 것 같습니다. 저 거기 알 것 같아요. 문성근님이 계시지 않나요? 아, 배우 문성근. 그 유명한 사람. 그 유명한 사람. 텔레비만 틀면 나오는 사람.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 엄청 좋아하거든요. 많이 봤었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에 MC까지 하셨던 문성근 씨가 대표로 있는 곳이 시민의 날개. 저도 들어봤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시민의 날개와 시민의 눈은 한 몸 혹은 이렇게 상하이 단체라고 인식하고 있지 않나요? 저도 시민의 날개 후원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아마 아픈 그 기억이네. 유튜브 네 말씀하세요. 그 문성근의 시민의 날개가 문성근 씨가 이제 좀 약간 전폭적으로 지지했던 그 시민의 날개가 이제 뭐 어떤 활동들을 하면서 약간 파생하는 단체들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시민의 눈, 시민의 손, 시민의 발, 시민의 어쩌구를 만들었죠. 그 나머지 시민의 어쩌고들 이건 네. 다른 얘기인데 시민의 손, 시민의 뭐 이거 아직도 활동해요? 그 사람들도? 그게 단톡방으로는 남아 있는데 실제로 활동은 이제 거의 없고. 무슨 활동을 하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그거 물어보면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각자 좀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아 너무 궁금하다 그 단체들. 유튜브에 시민의 날개 사용 설명서라는 유튜브 클립이 있어요. 시민의 날개에서 만든 것이고 그 안에 보시면 시민의 눈에 대한 설명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유튜브에 시민의 날개 사용 설명서. 이것도 기억나는데 그 시민의 날개조차도 문성근 씨가 아까 얘기했던 그 김어준이 진행하는 방송 나와서 얘기하지 않았나요? 후원해달라고? 나 그 방송 보고 후원했던 기억이 네, 나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랬고요. 그 이후에도 대한항공 무슨 사태 때도 같이 뭐 협업하는 식으로 했던 것 같고 또 시민의 날개가 뭐 잘한다 못한다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회원 가입을 한 홈페이지 자체가 시민의 날개 홈페이지에 가입을 하는 겁니다. 시민의 날개에 가서 시민의 눈을 가입하는 거예요? 시민의 날개에 가입을 하고요. 거기에 캠페인, 와. 뭐 회사로 따지면 프로젝트 같은 개념으로 그 캠페인을 신청하는 거예요. 아 진짜로? 근데 우리는 상관이 없는 단체다라고 얘기했다고요? 네. 그래서 첫 번째 홈페이지가 그랬고 두 번째 홈페이지도 그랬고 그 다음엔 다음 카페로 가고 뭐 이렇게 그 변동. 아까 보셨던 다스베이다 영상에 보면은 그 김어준 씨가 뭐 문성근의 100만 밀란 때도 그랬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성근 씨가 뭐 국민의 명령, 퍼펙스? 100만 밀란, 다스베이다. 다스베이다에서. 최근 거. 그래, 네. 그래. 처음 안 봐서. 그런 것들을 거쳐서 이제 문성근 씨가 여러 단체를 만들었다 없앴다 뭐 하다가 이제 궁극적으로 시민의 날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유지하다가 야 우리 좀 이런 것도 해보자 저런 것도 해보자. 근데 시민의 날개가 하기는 좀 약간 그럴 수도 있으니까 파생하는 단체 시민의 눈 같은 걸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하는데 이제 거기에 또 수장을 안 칠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김상호 씨를 거기다 앉힌 거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저도 마찬가지로 시민의 날개에 가입을 먼저 해서 나 시민의 눈 활동하고 싶어요 이렇게 체크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오리발을 내밀었다. 제 데이터베이스가 시민의 날개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회계 문제가 생겼을 때 심지어 시민의 날개의 집행위원장이 회계사예요. 아 진짜. 회계를 모를 수가 없어 이분이. 그럼 그분 찾아가서 좀 이렇게 이런 게 있다라고 얘기 좀 해보지. 그래서 저희가 그 회계사가 있는 자리, 또 문성근 씨도 있고, 그리고 시민의 날개 이사진들이 다 모여 있는 그 이사 투표 날 총회. 문성근 씨 만났어요? 만났죠. 이런 앞에 놓고 이런 얘기 했죠. 지금 우리 방송에서 한 얘기를 다 했어요? 다 했죠. 얼마나 미팅 시간이 어느 정도였어요? 1시간 정도 됐던 거 그러면 같고요. 우리가 지금 방송도 1시간 정도 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 했겠네. 3, 그때 40분? 총회가 끝나고요. 사실은 우리는 불러서 간 거였거든요. 이렇게 억울한 이야기를 했을 때 아유, 문성근 씨나 네. 혹은 지금 아까 얘기했던 회계사 그분이 뭐래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게 8월쯤의 얘기라서 고발장 쓰기도 한참 몇 달 전인 거예요. 그렇죠. 저희는 고발까지 또 생각하지 않고 여기서 일단은 이거를 해결하고 좋게. 싶다라는 마음에서 간 거였는데 일단 그 저희가 딱 들어가니까 회계사님이 그 유창열 씨가 뭐 어디 한번 말해보세요. 아 그런 뉘앙스 그런 태도. 아니요. 이 진짜 이렇게 똑같이 말해요. 왜냐면 제가 그때 녹음본을 엄청 10번 그럼 얘기도 넘게 돼. 녹음본이 있으면 얘기도 들었어. 되지. 나 말은 당신도 고소당할까 봐. 깔 수 있어. 오케이. 녹음본이 있답니다. 네. 그거 한번 말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어. 진짜로. 그래서 저희가 벙찐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천대받으면서 1시간씩 기다린 게 아닌데 그래서 가서 쭈뼛쭈뼛 처음에는 이제 어려운 분들 계시고 원래 말투가 그럴 수도 있잖아. 그렇지 모르니까. 네, 네. 그럼 문성근 씨 같은 분이 이렇게 막 앉아 있는데 우리가 쭈뼛쭈뼛 일어나서 사실 이런 그것이 일이 알고 싶다, 있었고, MC인데. 그렇죠. 진실을 TV에서만 이야기하는. 보던 분인데 그래서 제가 쭈뼛쭈뼛 얘기하는데 김상우 씨가 문성근 씨를 등에 업고 왜냐면 정말 등지고 있었으니까 등에 업고 내가 언제 그랬어? 김상호도 있었어요 그 자리에? 있었어요. 아니 둘이 상관없는 단체라며. 근데 가서 계속 보고도 하고 같이 회의도 참석하고. 소름 끼치는 건 시민의 날개 홈페이지 옛날 거 들어가 보면요. 김상호 씨가 그 운영 처음에 발기인 중에 한 명으로 들어가 있어요. 전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조직입니다. 근데 문성근 씨는 정확한 워딩이 뭐였어요? 상관없는 조직이다라고 했어요? 네. 우리가 시민의 눈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시민의 눈에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해결할 힘이 없다. 근데 왜 와서 얘기하라고 힘들게 제 말이 그 뭐라고 한 말입니다. 거야? 해결할 권리도 없고 그냥 시민의 눈은 시민의 날개라는 플랫폼에 있는 한 어떤 존재이고 우리는 운동장처럼 그 장소를 빌려줄 뿐이다. 너의 문제는 너희가 해결해라. 결국은 그거였어요. 그러면 왜 그래? 왜 불러서 왜 니네들이 거기 앉아서 듣고 있냐고. 물어보지 그러셨어요. 어르신이라. 너무 대단하신 분이고. 제가 스타라. 제가 좀 예의가 발라가지고. 그러네. 그래서 사실은 그 과정에서 시민의 날개도 간사들이 있잖아요. 간사 팀장이 저희들한테 어떤 얘기들을 좀 해줬어요. 사실적인 얘기들. 김상호가 와서 어떤 얘기들을 하고 가고 김상호한테 회원 명부가 우리한테 개인 정보가 있으니 시민의 눈이라고 하는 너희에게 이걸 그들의 동의 없이 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날개 돈으로 너네들이 원하면 그 사람들에게 니네가 지금 하고 있는 대표 선거 문자를 보내줄게 했더니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했을까요? 거부하고 돌아갔대요. 근데 이게 어떻게 선거가 부정선거가 아닐 수 있냐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정선거에 프레임을 씌우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기본이 안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지만 굉장히 누군가는 어떤 정당을 훌륭하다고 생각했는지 굉장히 높은 자리까지 현재 맡고 계시지 않나요? 그 김상호 씨라는 분은 현재 굉장히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걸로 아는데. 네, 정당인이죠. 정당인가요? 거기 더불어시민당이? 잘 더불어시민당이 몰라서요. 정당이죠. 네, 그렇구나. 몰랐어요. 정당이죠. 국회의원을 많이 배출한 꽤 많이 배출한 거기서 원내 하는데요? 정당입니다. 그것도. 거기서 그냥 당직자나 혹은 총회계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사무총장이라고 하는 직함인데 시민단체로 따지면 집행위원장 정도가 되겠죠. 사무총장. 아니 그러면 원내 정당의 사무총장까지 가신 거예요? 이분 지금 재판 중인 거기 거예요? 당원 명부 잘 관리해야 되겠어요.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잃어버릴 수 있지. 그럼 또 삭제되면 어떡해? 잃어버릴 수 있지. 네. 굉장히 잘 관리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할 얘기가 많아요. 이 시민의 눈 관련해서는 저도 꽤 오랫동안 취재를 계속했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도 많이 나눴고 하는데 우리가 또 너무 길어지고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들으시는 분들이 헷갈려하실 수도 있고 할 얘기는 다 한 것 같아요. 꼭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내용은 다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준비한 이야기 중에 못하신 게 없지 않을 거예요. 지범규 씨 지금 핸드폰을 막 켜고 계신데 시간 드릴 테니까 하시고 싶은 말 있으시면 시청자들한테 하셔도 좋고 김상호한테 직접 하셔도 좋고요. 문성근 씨한테 하셔도 좋고 좋습니다. 이야기 하십시오. 나 같으면 3억을 쓸 때요.
아무리 뭐 회사원이라서 쫄보라고 해도 내가 어디서 기부금을 받아서 3억을 쓴다. 내 통장, 내 체크카드 적어도 영수증에다가 누구랑 왜는 적어놨을 것 같아요. 어차피 영수증은 나오니까요. 그럼 그것도 없이 영수증 처리를 했다라고 말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지 마치 지금까지 우리가 뭐 더불어시민당 얘기를 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국회의원 당선인을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마치 그들을 뭐 흠집내서 낙선을 시키고 뭐 그 사람을 어떻게 하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사실이니까.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지. 우리가 뭐 김상호로 뭐 정말 무슨 프락치를 해서 얻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 이름이 나왔고 저도 회사를 다니고 있고 저도 막 2년 동안 너무 힘들었거든요. 안 올 거예요. 그래서 정의로운 사회라고 사람들은 말은 하지만 자신이 진짜 정의로운지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편이니까 안아줘야 되고 내 편이니까 한번 침묵하는 게 아니라 쉴드라고 하는 것들을 치게 되고 맹목적으로 그들을 뭐랄까요? 너무 감싸는 거예요. 자신도 그런 생각은 할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저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얘네들 말이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라고 한번은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최희경 씨도 끝으로 준비해온 얘기인데 혹은 이거 왜 안 물어보지 하시는 거 있으면 시간 아무거나 좋습니다. 네. 이 지금 저희가 좀 정의연이나 이런 데보다 일찍 고발을 들어간 편이잖아요. 2018년에 들어갔으니까 이게 이제 선고가 나오고 그리고 제가 지금도 계속 지속적으로 뭐 국민신문고 아니면 정보공개 청구 뭐 이런 거 하면서 지속적으로 뭐 행정안전부나 기획재정부 이런 데다 민원을 넣고 왜 이게 법령이 이런 정도로 허술하냐 어떻게 바꿀 거냐 너희 앞으로 계획이 뭐야 이래서 2021년에 뭐 무슨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는 답변까지 들었어요. 저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물밑에서 싸우고 있고 그러니까 이건 김상호 씨가 잘못한 것도 맞는데 김상호 씨만의 문제가 아니라 김상호 씨가 말한 대로 정말 사회의 제도가 그런 것까지 챙기지 않고 있었어요. 시스템이 없었거든요.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처음부터 나빠서 못 돼서 이거를 막 일부러 안 지키려고 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물론 김상호 씨가 악의적으로 자꾸 저희를 고소하거나 이런 게 문제는 있지만 그래서 저희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고 그런 데에 여러분들의 도움이 같이 필요하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나는 잘 모르겠고 그냥 돈만 낼래. 나는 사실 시간도 없고 그냥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할 거고 난 돈으로만 지원할게.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셔서 저처럼 국민신문고에 한 줄 쓰시고 그거 어렵지 않잖아요. 하나 쓰시고 내가 SNS에 한 줄 더 쓰고 우리가 활동하면 굳이 어디 돈을 몰아줄 필요 없어요. 우리가 각자가 행동하면 되는 거거든요. 좀 더 이제 약간 그런 방식으로 각자가 실제로 활동하는 방식으로 시민사회단체가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거고 거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민단체 활동을 돌아볼 계기가 되었다. 정의연 사태를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기부금의 투명성 강화해야 한다. 사실은 우리 대통령님께서는 원칙주의자십니다. 가장 쉽게 가장 본질을 말씀해 주시는 분인데요. 두 분들 그리고 여러 제명 당하신 분들도 거기서 시작됐을 거라고 봐요. 투명성, 원칙, 그 단순한 물음이 지금의 여러분들 작전 세력으로 둔갑시키는 혹은 추락시키는 그런 게 됐는데요. 원칙대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두 분이 주장하시는 것도 원칙일 거고 많은 국민분들께서 그리고 이 사태를 지켜보고 계신 분들도 원하는 건 원칙일 겁니다. 재판이 남았습니다. 아직 판결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이야기는 할 수 없겠지만 이 문제 계속해서 들여다볼 거고요. 그리고 재판 판결 땅땅땅이 나오면 아까 땅땅땅 하니까 쏙쏙 들어오네요. 땅땅땅 나오면 다시 한번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그때는 조금 더 깊은 이야기, 재미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두 분 오랜만에 만나 뵙습니다. 이번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